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문가도 몰랐던 실전 경매 노하우 강의를 맡고 있는 엔소니 안수현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 경매의 기본 개념과 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옮겨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경매의 절차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고요. 이것을 매각하여서 현금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되고 대금이 납부되면 이것을 배당하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매각 준비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의 본격적인 시작은 경매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임의경매나 판결을 받은 강제경매의 신청자들이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법원은 경매 신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등기부상에 경매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경매가 일단 시작되면 준비기간이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정합니다. 대략 경매 개시일로부터 2달 내지 석 달 정도의 기간을 잡습니다. 자, 이 준비 기간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당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고 경매가 시작됐은 것을 알리는 송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법원은 현황조사를 명령합니다.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경매 대상인 부동산을 조사하고 점유자의 권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려면 가격을 판단해야 되니까 법원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가격 결정과 경매 대상인 부동산을 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절차가 또 있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입니다. 이 절차는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특히 임차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이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야만 권리를 보호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나 가등기권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법원에 신고하는 채권 재고의 절차가 있습니다. 준비기간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상 이해관계 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일부 경매 물건은 또 취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자료를 통해서 매각 준비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매 부동산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법원에서는 어떤 매각 준비 절차를 거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경매 사이트가 대법원의 경매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집합된 장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접 바로 대법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등기소로 들어가서 등기부를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경매 공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경매를 접근하는데 편리하도록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매 정보 검색은 실제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경매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매의 시작 준비 단계는 여기 배당 요구 종기 공고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경매가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채무자, 소유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죠. 다른 경우는 보증을 썼거나 채무인계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가 시작된 날짜, 경매 개시 결정 일자가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대략 보시면 경매가 시작된 날로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2 내지 3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매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7 타경 36910이라는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007년 12월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08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 경매이고요. 청구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서초동에 아마 빌라 내지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건물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자, 여기 보면 경매를 신청한 은행,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세금을 교부 청구한 구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 3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임차인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 내용을 볼 수 있는 칸이 4개가 있습니다. 물건 내역. 자, 현재는 내용이 없는데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기일 내역.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입찰하는 날짜, 대금 납부한 날짜, 배당일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경매의 준비 단계의 모든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 송달, 그 다음에 교부청구, 배당 요구죠.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신고. 자, 이런 내용들이 문건 접수라는 란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 외부로 송달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 기타 감정하고 임차인에게 통지한 내용. 자, 이런 모든 기록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007 타경 37265 강제 경매네요. 12월 17일 날 경매가 시작되었고 청구 금액은 무척 큽니다. 봉천동의 토지 건물인 거 보면 주택으로 보입니다. 자, 그 밑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고요. 채권자와 소유자, 임차인, 기타 모든 권리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물건 내역이나 기일 내역은 역시 아까처럼 아직 아무런 내용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소에 등기 필정, 현황조사서, 배당 요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모든 준비 관계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채무자에게 경매가 시작됨을 알리는 내용, 그리고 세금이나 임차인에게 배당 요구 권리 신고하라는 내용. 자, 이런 기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모든 기록은 경매 절차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규정 따라 하나하나씩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기간이 끝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경매 물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의 3단계 절차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현금화, 매각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경매될 부동산이 드러납니다. 법원에서는 경매할 부동산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보통 공고는
최소한 14일 이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고할 때는 법원은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어떤 금액에 어떤 부동산을 어떤 조건으로 처분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그 부동산의 중요한 내용을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법원 기록에 올립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부동산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이 시장에 드러나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검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세한 권리 분석을 하시게 될 거고 또 현장 답사를 하셔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절차들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권리 분석은 부동산의 내용 중에서 등기부상 삭제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또는 낙찰받고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앞으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공고된 부동산이 바로 낙찰될 수도 있고 유찰될 수도 있겠죠. 처음 나왔던 부동산이 유찰되면 대략 한 달 뒤에 금액이 대략 20% 또는 30% 저감된 금액으로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자, 경매로 나온 물건이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후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허가 내지 불허가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약에 낙찰된 부동산이 불허가 난다면 다시 경매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허가된 물건은 다시 일주일의 항고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항고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매각 절차는 부동산이 시장에 나타나서 이것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간혹은 대금 납부를 못하고 미납될 경우에 이 부동산이 다시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현금화 단계를 대법원의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의 두 번째 단계인 현금화 단계를 대법원의 자료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법원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매각 공고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법원은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에 공고한 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공지하였던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 볼까요? 대구지방법원 2008년 2월에 6개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고 용도 그리고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대지 매평 그리고 건물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포함됐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보면 감정가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매각이란 것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2007 타경 30591 영천시에 있는 임야 내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내필지는 어떤 것은 전체 지분이 다 경매 대상이고 또 어떤 필지는 일부 지분만 경매 대상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나와 있고 역시 내필지가 일괄 한목의 경매 대상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임목도 경매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기록
분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 하나 볼까요? 자, 여기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이것은 보통 경매는 일정 날짜를 정해서 매각을 하는데 요즘은 기간을 정해서 매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 매각이라고 합니다. 기간 매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 나타나는 것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나타냅니다. 특히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하기 일주일 전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일이 많이 남은 사건에서는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공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자, 경매 사건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중복 경매이죠. 물건과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내역, 감정가, 그리고 뒤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경매 물건은 이러한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복 경매에 대한 사건 번호. 중복 경매 안으로 들어가시면 중복 경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의 경매고 경매가 시작된 날짜,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나 경매에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자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역시 물건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기록이 안 나타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물건 내역입니다. 대전시 오피스텔인데 지하청. 그래서 감정가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3억 3천에 오래전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2,700일 때까지 낙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대금 미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물건의 가치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물건 처리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자, 문건 접수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경매 준비 절차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돌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앞으로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경매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경매에 대한 모든 권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연히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가장 귀중한 권리,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요. 임차인의 보증금,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여부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그 밑에는 인수할 권리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황조사서입니다. 자,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 임차인,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기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임대차 관계 조사서도 그런 기록들입니다. 보증금, 전입한 내용, 확정받은 내용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했었군요.
자, 다음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최근에 경매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내역은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 건은 실제 낙찰되어서 지금 배당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인도명령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건 내역을 한번 볼까요? 자, 주소와 물건의 내용. 특이하게 건물만 경매 대상으로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기일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최근에 낙찰되어서 대금을 납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언제 하겠다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절차가 중요한데 이런 기간의 기일에 대한 내용들이 기일 내역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볼까요? 역시 준비할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서류가 접수하거나 발송된 내용, 권리신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현금화 단계에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제3단계, 마지막 단계인 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제는 경매의 여러 단계 중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금을 경매의 원래 목적인 채권 회수를 마무리하는 배당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배당은 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리 절차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되면 이해관계인뿐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나 채무자들을 명도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소유자는 명도를 통해서 완벽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완전히 끝을 내려면 명도까지 끝나야 경매가 끝나는 게 됩니다. 지금까지 변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법원 자료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수원법원의 낙찰 사례를 보면서 이 낙찰자는 마무리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원법원 2005-635 사건이고요. 경매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경매 대상이었습니다. 낙찰가가 좀 높은 편인데 경쟁이 좀 심했습니다. 매각 크각의 결정이 나고 대금 지급 기한이 각각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잠깐 건물을 구경을 좀 할까요? 그냥 평범한 주택가인데 외관상으로 좀 낡아 보입니다. 2층 건물이네요. 주변은 주택가이고 대로가 가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건물의 내역을 잠깐 보시면 지하 2가구, 2층 1가구, 1층 2가구, 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주변이 주택가인 걸로 보면 임대로서는 제법 쉽게 임대가 나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들을 어떻게 내보낼까 이런 문제입니다. 대개 임차인들은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과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충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등기부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황씨,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경매 신청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의 경매 신청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입니다. 아마 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경매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낙찰자는
과연 지금 어떻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역입니다. 수원시 권선동 건물이 경매 대상이고요. 현재 낙찰자가 임차인 5사람을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점유자는, 거의 대부분의 점유자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죠. 밑에는 권리관계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일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낙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대금을 이미 납부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경매 절차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일 내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기본 내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인도 명령과 관련된 사건은 누구나 구체적인 진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법원의 나이 사건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현재의 진행 내용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낙찰자가 임차인 권순이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라는 기록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배당과 관련해서 조만간 인도 명령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의 변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신 전반적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계략적인 절차를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경매는 압류와 현금화 그리고 배당하는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법원의 경매는 이런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됨으로써 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인 여러분은 그 시기와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